돼지해 기해년을 누구보다 바쁘게 보낸 경기도의원 하면 누구를 떠올리게 될까요? 기자가 만난 사람들, 이번 시간엔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을 만나 제2경춘국도 노선과 도의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경자년 새해 인사 먼저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입니다.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벌써 21세기가 된 지 두 번째 10년이 지나고요. 2020년은 세 번째 이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평군민, 경기도민을 모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자년 새해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됐는데요. 경기도 도의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어떤 내용인가요? 예, 경기도 도의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적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대안으로 숲과 산림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숲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숲의 관리를 보존적 측면에서만 강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국유림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유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림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도의림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런 활용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의림 경영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적으로 활용할 부분들을 활용하고 생태적으로 보호해야 될 부분들은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담고 있습니다. 도의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가평군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이 그 전체 면적이 한 80%가 넘는데 가평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지역이 산림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는 굉장히 산림이 황폐화되었죠.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전부 땔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산림이 황폐화되니까 이제 그때 당시 정권은 산림 녹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끊임없이 지금까지 보존적 측면만 강조가 되어 왔죠.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산림이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고 산림이 무성합니다. 밀림 형태로 거의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관리가 이제 필요한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림은 대부분의 그 인위적으로 조성된 산림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위적으로 조성된 산림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인위적인 어떤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균형 발전 차원에 있어서는 또 어떤 점들이 좋아지느냐면 남부 지역의 입장에서는 산업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부 지역에는 산업도시로 성장을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기존에 있는 자원들이 산림 자원이니까 산림 자원에 투자를 함으로 해서 산림 휴양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균형 발전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지역 균형 발전까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가평군의 핫 이슈죠. 제2경춘국도 노선 선정인데요. 뭐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오셨는데 자라섬과 남이섬을 관통하는 국토부 안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를 하고 계시고 지금 제출되어 있는 가평군 안이 최선의 안이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 거죠? 그렇죠. 최선의 아니라고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남이섬은 참 그 지리적으로 특수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이섬 자체는 강원도에 속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는 입구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춘천시와 강원도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그 입장권이나 모든 상권이 입구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워했죠.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그걸 끊임없이 강 건너 강원도 땅에서 입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경춘국도를 제2경춘국도를 신설을 하게 되면 강원도 땅에 거기서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입구를 그쪽으로 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평군의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가 실질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크거든요. 예. 모든 경제 규모나 이런 면에 있어서 춘천시에 비해 가평군은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평군의 입장에서는 자구책으로 우리도 자구책으로 결국은 그 자라섬 남이섬을 관통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걸 우회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자라섬 남이섬을 관통하게 되면 경관을 해칩니다. 그건 둘 다 강원도도 손해고 경기도도 우리 가평군도 손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경관도 살릴 겸해서 우회도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가평도 살리고 춘천도 살리는 길이 지금 가평군이 제출한 노선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사실 그 이 제2경춘국도가 노선의 80% 정도가 가평군을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와 강원도 차원에서도 광역 단위에서의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먼저는 강원도와 경기도가 논의가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강원도가 빠지고 춘천시가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1월 달에 그 원주국도관리청에서는 그 노선을 설계할 수 있는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 가평군, 그다음에 춘천시, 경기도, 원주국도관리청, 서울국도관리청이 TF팀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TF팀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실질적인 노선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가평군민은 춘천도 살고 가평도 사는 그 최선의 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제안을 하고 그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뭐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라섬과 남이섬이 이제 관광특구, 관광벨트화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또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그 지금 관광특구는 이제 남이섬하고 당초에는 남이섬하고 자라섬을 관광특구로 묶으려고 그랬는데요. 강원도 입장에서는 강촌까지 연장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장하는 과정 속에서 뭐 대기업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을까지를 포함을 해서 근데 그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관광특구를 거기 지정을 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대규모 투자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리고 강촌의 입장에서는 강원도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그 전략적으로 강원도나 춘천시 입장에서는 강촌을 그 관광특구로 만들어서 그를 대규모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가평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광 산업이 유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일단은 가평군에서는 그 강촌안까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자라섬의 그 관광특구로 집어넣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새로운 공론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뭐 제2경춘국도도 살리고 자라섬 남이섬 관광 벨트도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계속 논의됐으면 하고요.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2,600만 수도권 시민들이 마시는 물 관리 문제인데요. 그 팔당 지역 규제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 계속 해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규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발전을 못한 거였었거든요. 지금 물관리 자체가 환경부에서도 관리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림부 쪽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쪽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 군데에서 곧 그 환경 쪽에서 그리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일원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부가 직접적으로 물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그 법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이제 유형 물관리위원회라고 해서 4개 유역에 물관리위원회를 갖다가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각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근데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의결구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보편적으로 42명이 지금 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20명이 환경부 산하기관이나 단체가 그 단체장들이 그 물관리위원으로 속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2명은 경기도 4명, 강원도 4명, 서울 4명, 인천 4명, 그다음에 충북 4명, 경북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문제는 뭐냐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늘 서울과 인천하고는 좀 부딪힙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피해 지역이고요. 거기는 수해 지역이기 때문에 오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량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덜 내려고 그러고 안 내려고 그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발전이 안 됐으니까 무엇인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의결 구조가 됐을 때는 환경부 20표하고 서울하고 인천이 같은 표가 되면 무조건 환경부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 이런 아주 어려운 일이 이제 발생이 됐고요. 근데 또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물관리일원화법이 최상위법이 돼버렸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그게 최고 상위 계획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물관리와 관련되는 그 계획에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미 환경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강 물관리를 규제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물관리 종합계획에 규제 중심으로 담겨 있을 때는 경기도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요는 그 규제를 받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 물관리 기금에 대해서 사용 여부나 이런 것들 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 의견이 반영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의결구조가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여기는 또 다시 그 환경부가 원하는 쪽으로 환경부가 규제를 강하면 강화하고 돈을 우리에게 안 주고 자기들이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면 사용하는 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의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매우 불리하고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좀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그 올해 새해 의정 활동 계획 밝혀주시죠.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고요. 특히 금년에는 좀 조례 제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이 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 놓고 균형발전 조례를 만들면 실질적으로 그는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균형발전에 대한 그 계획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의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함에 있어서 입법 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10년의 새해를 세 번째 10년이 출발하는 한 해라는 의미로 새로운 10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 입법 활동에 좀 전념을 하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그 나름대로 어떤 새해 10년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비전을 만드는데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들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년 새해에 각오하셨던 것 잘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